아, 제가 어제부터 블로그에다 이렇게 강의를 올려두고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뒀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강의 하나를 들으시면은 들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유튜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평생 동안 제가 이거를 그냥 남겨둘 거예요. 한번 결제를 하시면은 평생 동안 내가 다시 듣고 싶을 때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전에 했던 강의들 중에 내가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갔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거나 하면은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강의 들으셔도 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으셔도 되니까, 만약에 내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강의가 있으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자꾸 기초되는 거를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이 문장에 들어갔을 때 제가 설명드리는 걸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알겠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미적분을 풀기는 불가능합니다. 요령을 배워서 미적분을 푸는 사람도 있지만 응용되는 것들이 응용되는 것들이 이제 다른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변형되는 형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응용이 가능합니다. 영어 발음도 마찬가지로 발음 기호랑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독특한 발음 현상들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문장 갔을 때 문장이 미적분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응용,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라고 그냥 전 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제가 드리는 설명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갔을 때 오히려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공식이나 그런 게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리를 반드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강의는 또 듣고 또 듣고 이해할 때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엔 이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단어 지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시간을 드립니다, 진짜로. 5초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영어라고 하는 거를 처음 배웠던 거는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저는 84년생이거든요. 1984년생. 근데 저는 워낙에 시골에서 자라기도 했고, 충북 계산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자라기도 했고, 저희 학교에서는 저는 국민학교에서 6학년 때 초등학교로 넘어왔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영어를 안 가르쳐 줬어요. 중학교 가서부터 이제 영어 과정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저희 누나가 영어를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6학년 때. 제가 13살 때인데, 그때 영어를 처음 접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23살이 될 때, 군대 제대할 때까지 아는 영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ABCD 알고, 헬로, 하이 이 정도는 알지만, 간단한 문장도 못했었고, 단어도 몰랐었고, 어떻게 영어라는 것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 기초에는 왜 관심이 없었냐면,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저희 누나가 처음에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 줄 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T는 티귿이야, L은 리을이야, K는 키역이야, G는 기역이야, N은 니은이고 M은 미음이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한국어랑 영어랑 똑같은 거야, 두 개가. 그래서 단어를 하나를 보니까 T는 티귿이고 A는 O라고 가르쳐줬었어요. 아나, 에나, 어나, 오나 이렇게 날 수 있다고. 그래서 두 개 읽으니까 토예요, 토. 그 다음에 L 발음이 있어. 리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톨이에요, 톨. 그 다음에 K는 키역이라고 했으니까 톨크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영어라는 것 자체를 처음 접할 때니까 되게 신기한 거야. 영어를 내가 한국어로 읽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6학년 때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누나가 처음 그렇게 가르쳐줬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제가 영어를 재미있어 했어요. 선생님도 재미있게 가르쳐줬고 배우는 걸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영어라고 하는 걸 내가 다른 언어를 조금 할 수 있다라는 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영어를 포기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부터 이제 수건이 단원이 선생님이 이제 그 책 읽어주면서 설명해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과제가 진짜 그 나이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과제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외울 것도 많지, 할 것도 많지, 한참 놀고 싶을 나이인데 놀지도 못하고 숙제만 해야 되지 하니까 영어 자체에 관심이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포기한 영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군대 가기 전까지, 군대 제대할 때까지 아예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손을 놨으니까 제가 아는 영어는 굉장히 기초적인 영어였겠죠. Hello, hi, 뭐 Where are you from? 그 정도는 했었을 것 같은데 그 외에는 하나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24살 때 저는 처음 영어를 배웠었는데요. 영어를 처음 배우고 나서 어떻게 시작을 할까 하다가 저도 학원을 갔겠죠. 당연히 학원을 가서 선생님한테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선생님도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이거를 톨크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톨크.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를 쓰기가 싫은 거예요. 이 단어를 쓰기가 싫어. 왜 싫으냐면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내 인식 속에서 이거는 톨크야. 톨크란 말이에요. 톨크, 리을이라고 했으니까 톨크예요. 근데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하면 톨크로 안 들려요. 토크로 들리는 거야. 토크로 들려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는 톨크인데 내가 듣는 건 토크예요. 내 머릿속이랑 내가 듣는 귀랑 두 개가 부딪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톨크라고 해도 틀리는 것 같고 토크라고 해도 틀리는 것 같은 거야. 내 머리를 거부하거나 내가 들은 걸 거부하는 상황이 생긴 거니까 톨크라고 하기도 싫고 토크라고 하기도 싫은 거예요. 지금 저한테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읽어보세요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톨크라고 읽으시는 분 많죠? 지금 많으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읽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톨크가 아니고 일단 토크입니다. 토크예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남겨둘게요. 이 단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단어. 여러분 5초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내 입으로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많은 학생들이 이 발음을 할 때는 아이슬이라고 읽거나 혹은 아이즐이라고 읽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이슬이나 아이즐이라고 읽는 학생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틀리니까 제가 여기 쓰겠죠, 당연히. 근데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아이슬이나 아이즐로 안 읽는데요? 그럼 어떻게 읽어요? 에이슬이요. 그럴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 AI로 되어 있는 것들은 A로 읽는 경우가 많거든. pay 보면 PAY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pay라고 읽는데 A로 읽을 확률이 있기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대부분이 이걸 읽지만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썼다라는 건 일단 틀린 겁니다. 맞지 않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발음이 맞을까? 이거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발음 기호를 아직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제가 모음들 다 가르쳐 드렸었잖아요. 모음들 강세 연습하면서 이거는 I라고 발음하고 이건 L 발음이었었죠. 그래서 I'll 이라고 읽어야 돼요. I'll 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겠죠. 왜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읽지 않고 이게 또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차이냐면 우리나라 글자는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어 원어민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편한 언어 같아요. 우리나라는 글자 그대로 읽으면 글자이면서 발음 기호이면서 소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엄청나게 편합니다. 우리는 그냥 글자만 읽으면 정확하게 발음을 하는 거고 정확하게 소리 내는 거고 글자를 정확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슬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게 맞아요. 근데 영어라는 언어는 복잡한 언어예요. 복잡한 언어야. 우리가
흔히 단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알파벳이고요. 글자이면서 알파벳인 거고, 글자이면서 단어인 거고, 그거를 읽기 위한 정확한 소리는 따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따로 있고 소리가 달라요. 글자랑 소리랑 1대1 매치가 아니라 글자를 읽기 위한 소리가 따로 존재를 해요. 우리나라는 글자 그대로 소리이면서 글자 역할을 하지만 영어는 글자, 즉 영어 단어가 존재를 하고 그거를 발음하기 위한 소리가 따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겁니다. 영어를 처음 접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글자는 글자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당연히 영어도 그렇겠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렇게 읽으면 되겠지 하니까 톨크라고 읽은 거고, L 발음 때문에 톨크라고 읽은 거고, 이것도 에잇을 혹은 아이즐이라고 읽는 이유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글자를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는 말씀드렸듯이 글자랑 소리가 따로 존재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만 본 거예요. 주구장창 영어 단어를 외웠지만 소리 내면서 외운 게 아니라 이렇게 써놓고 옆에다가 복도, 톨크, 말하다, 이야기하다 그런 식으로만 써놨지 요게 어떻게 소리 내는지는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요거를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글자는 많이 알고 영어 단어는 많이 알지만 한 번도 정확한 소리가 어떻게 내는지 대충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대충 알아들은 경우가 많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데 이 사람이 쓰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쓰거나 아니면 내 판단, 내 머리, 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읽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읽어야지라고 하면서 영어를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소리를 알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정확하게 소리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저희한테 주어지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 수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잃어버린 소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는 단어는 다 여러분들이 뜻도 알고 어떤 의미인지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소리인지를 모르니까 발음을 하면 할수록 내가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가는 중인 겁니다. 아시겠죠? 왜 수업을 배우는지는. 그래서 이 발음을 보면 분명히 여기 S도 들어있고 E도 들어있는데 아이슬레, 에이슬레 왜 이렇게 읽지 않고 왜 이렇게 읽어요? 그건 저도 몰라요. 이거는 영어가 태생적으로 그렇게 생겨먹은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그게 영어가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원어민들한테 아무리 에이슬 혀를 꼬아서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아이리라고 해야 알아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어릴 때부터 요 글자는 이거지만 소리는 이거라는 게 이게 매치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그겁니다. 글자 따로 소리 따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서 어려운 건데 그러면 정확한 소리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단어 볼 때마다 제가 발음 기호 하나하나 쓰면서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다 주어져 있음에도 여러분들이 하지 않은 거예요. 사전 보실까요? 사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를 배울 때 어떤 것만 신경을 썼었냐면 요거 글자가 어떤지 요거만 신경 쓴 거야. 요거를 절대로 보지 않았어요. 어떤 영어 사전이라도 이게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글자 옆에 반드시 이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요거를 보고 뛰어넘어서 요거를 본 거죠. 이게 있을지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죠? 모든 소리의 정답은 다 여기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거의 보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영어에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글자는 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
요게 대표적이죠. 여기 글자는 있는데 소리가 없어. 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묵음. 소리가 없는 것을 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래요. 토크인데 우리는 톨크라고 읽었던 이유가 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읽은 거지만 사전에 보면은 L 발음을 써놓은 사전은 없어요. 그렇게 발음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 언제 L 발음이 없어지고 언제 S 발음이 없어지고 언제 이 발음이 발음 소리를 갖지 않는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찾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사전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을 보면 있네?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여기 만약에 S 발음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발음 기호는 하나의 소리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딱 한 가지 소리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L 발음이 있으면 해줘야 되는 건데 없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게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사전을 보실 때 앞으로는 이제 사전을 보실 때마다 글자를 보셨으면은 옆에 있는 발음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뜻을 보고 넘어가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어를 쓸 때 훨씬 더 자랑스럽게가 아니라 그 자신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리를 정확히 알게 되면 그게 자신감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저가 예전에 이거 쓰기 싫다 그랬었잖아요. 왜냐면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톨크인지 토크인지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자신이 없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서 발음교를 볼 수 있게 되니까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 이제 발음교를 볼 수 있게 되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발음이니까 난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또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 요거죠. 학생들이 요 발음을 할 때 월크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그 중에서 뜨끔하신 분들이 계셨을 건데 잘못한 게 아니고요. 몰랐던 겁니다. 이제 알아갔으니까 다행인데 여기도 보면은 발음 기호상에서 없어. L 발음이 없습니다. L 발음이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거가 아니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는 순간 상대방은 그 말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확률이 커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신기한 게 이런 겁니다. 오케이? 여기는 분명히 R 발음이 있어요. R 발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R 발음에 해당하는 소리가 없으니까 이거는 워크라고 발음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워킹 홀리데이 하잖아요. 워킹 홀리데이가 아니라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는 게 원어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워킹 홀리데이라고 얘기하면 걷는 휴일, 걷는 휴가 뭐 그 정도를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요 발음이 워크니까 여기는 R 발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ork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글자니까 아예 하질 않아. 그래서 working holiday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그냥 working holiday라고 우리는 발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발음을 그래서 학생들이 발음할 때 보면 요거는 work라고 발음을 하고 이거는 오히려 work라고 발음을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work라고 발음하면 요거 의미로 생각할 확률이 커요. work라고 발음을 하면 요거로 이해할 확률이 크겠죠, 당연히.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글자, 모든 영어 단어를 볼 때마다 앞으로는 사전을 꼭 보세요. 사전을 꼭 보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런 점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선생님, 모든 단어를 다 사전을 봐야 돼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 됐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친 그 시간을 지금 보상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영어 쓸 때 자신감이 없어져서 영어 쓸 때 자꾸 기운이 없고 막 목소리도 작아들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나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정확한 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혹은 내가 궁금할 때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하자면 무조건 사전 들어가서 보죠. 네이버 사전에서도 정확히 나와 있고 다른 사전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사전을 보고 발음교를 익혀가는 연습을 하셔야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패턴이 존재는 해요. 근데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패턴을 외우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사전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익혀가는 게 좋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요거는 요렇게 하겠거니, 요거는 저렇게 하겠거니. 근데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사전 찾는데 네이버 검색어를 찾으면은 5초도 안 걸리죠. 그 시간만 세이브하면 내가 이 단어를 정확히 쓸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틀리게 발음할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전은 가능하면 정확히 보시는 게 좋고요.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개의 단어를 써드릴 건데요. 한번 발음을 정확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단어가 4개를 주어드렸습니다. 4개의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4개 발음. 여러분, 틀릴까봐 겁나서 안 하면 안 됩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틀려야지 제가 정확한 설명을 했을 때, 내가 이게 틀렸던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으니까 소리 내서 혹은 뭐 써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뭐라고 읽고 있는지. 자, 해보셨어요? 여기에서 H 소리가 나는 발음은 어떤 게 있을까? H 소리가 나는 거. H 소리는 우리나라의 히읗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들어가 있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맞춰보세요, 한번. 1번 정답. 2번 땡. 3번 땡. 4번 땡. 4번 정답. 1, 4는 있고요. H가 있고 2, 3은 H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특징이 여기에서도 나타나. 우리나라는 H 발음이나 WH 발음이 있으면 대부분은 히읗 발음을 넣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써요, 우리가? 화이트라고 발음을 하죠. 화이트. 요거는 뭐라고 써요? 우리가 왜 자동차 바퀴 뭐라고 부르나요? 휠이라고 발음을 하죠. 자, 제가 이거는 어차피 학생 얘기를 해도 어차피 여러분들은 어떤 학생인지 모르시니까 제 학생 중에 승무원 분들이 많으세요. 국내 항공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외항사에 다니시거나 아니면 외항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항상 영어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항상 외국에 가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니까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고 테스트, 영어 방송 테스트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과해야 되니까 이거 발음을 배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승객이 못 알아들어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데요? 휠체어요. 휠체어 말은 어떻게 해요? 자, 제가 이거를 보고서 되게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 가르쳐준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발음대로 영어를 읽으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요거는 이렇게 쓰겠죠. 요거일 거예요.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휠체어, 병원에서 이렇게 아프신 분들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휠체어를 우리는 휠체어라고 알고 있지만 영어로 휠체어라고 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왜? 휠이 우리가 알고 있는 휠이 아니거든요. wheel입니다. H 발음이 있지만 발음 기호로는 없어. 발음 기호로는 그게 없습니다. H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휠이라고 생각했던 게 휠이 아니었던 거예요. 휠이 아니고 H 발음이 없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W 발음만 넣어서 wheel이라고 발음을 해줘야 돼요. 그럼 chair는 chair이라고 발음을 하겠죠. 그래서 발음을 제가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발음하냐면 wheel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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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elchair.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wheelchair, wheelchair, wheelchair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수업을 와서 제가 물어봤죠. 휠체어 써봤어요? 선생님 신기하게 휠체어 했더니 다 알아들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봐요. 발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이 틀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있는 생각이랑 실제로 내가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한테 했을 때 못 알아듣는 단어들이 있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그래서 요게 그 학생이 그래서 되게 기뻐해요. 윌체어를 알아들었다고. 지금 뭐 1년 정도 된 승무원이었었는데 그동안 못 알아들었었는데 그 윌체어 가르쳐주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되게 뿌듯함을 느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말이랑 영어의 가장 큰 차이는요, 어떻게 읽느냐도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한국어로 변환해서 읽었던 게 원어민들한테는 통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요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다 똑같이 WH인데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발음하고 어떻게 언제 H라고 언제 H를 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모든 답은 사전에 다 있습니다. 발음 기호를 보면 사전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하는 거고요.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없으니까. 발음 기호상이 없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요거죠. 화이트. 우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죠. 눈이 오는 크리스마스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여기에는 화이트가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웨이트 아니에요. 스펠링이랑 발음 기호는 다른 거니까 웨이트가 아니라 어떻게 읽어야 돼요? I 발음이 들어간 white입니다. white. 그래서 하얀 차를 white car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white car이라고 발음을 해줘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한테 쓸 때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한국 사람끼리는 화이트카, 화이트 크리스마스, 화이트 또 뭐가 있나요? 뭐 아무튼 내차 화이트 이렇게 얘기해도 상대방은 이해를 하지만 원어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소리가 그게 아닌 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으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발음하는지 몰라. 알겠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스펠링을 읽으면 99% 확률로 틀립니다. 99% 확률로 스펠링이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펠링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사전 보는 습관을 들이고 사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읽어줘야 내가 영어를 조금 더 자신 있게 쓸 수가 있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그 스펠링을 읽지 않는 거 그리고 음절의 개수를 맞추는 거 맞나요? 음절의 개수는 지난번 강의인가요? 지금은 스펠링을 읽지 않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전 찾아보는 습관 들이시고요. 애매하다. 정확하게 내가 100% 확신을 못한다. 그리고 100% 확신하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꼭 발음 기호 사전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서 내가 보고서 100% 확신을 가져야지 내 머릿속에서 100% 확률은 100%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